경매하러 법원 가서 생긴 아찔한 사고들, 제가 직관한, 심지어 그 사람들 표정을 봤어요. 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매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실물 현금으로 보증금을 가져가 입찰하고, 또 법원에서 한 번 결정 내려지면 그때부터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사례들,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해서 발생하는 게 사고잖아요. 입찰하실 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입찰을 앞두고 계시다면 내가 혹시 이런 사례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입찰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본 건데요. 경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 경매 입찰가 작성할 때 영 하나 더 써서 낙찰받은 사람,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긴장도 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와, 이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최악이에요. 해당 물건은 토지였습니다. 법원은 부천이었을 거예요. 어떤 아저씨 분이셨는데 1억대로 아마 쓰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10 몇 억을 쓰신 거고, 판사님도 입찰가 부르시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1억 얼마, 1억 얼마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10 몇 억이 이렇게 나오니까 멈칫멈칫 하시면서 10 몇 억 쓰신 누구누구님 본인 맞으시죠? 이러는데 사람들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고, 앞에 나와있던 그분은 얼굴이 벌개지시는데 그 법정에 몰아치는 그 아찔한 분위기가 진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그분께서는 경매 컨설팅 같은 걸 맡기고 입찰하신 것 같더라고요. 같이 오신 분이 계셨는데 옆에서 뭔가 계속 알려주시고, 그냥 딱 봐도 뭔가 직업적으로 전문가로서 오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단이 난 겁니다. 10 몇 억 딱 부르는데 한숨 푹 쉬고 고개 저으면서 나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어서 돈 받고 그런 거 봐주라고 거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영 하나 더 써서 낙찰되면 입찰가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었다, 이런 사유로 불허가를 신청하면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배당을 다 받지 못하는 채권자가 항고를 해서 판례가 생겨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매는 낙찰받아서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그 받은 잔금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한테 순서대로 받아야 하는 만큼 돈을 주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후손이다, 근데 돈이 모자란다 라고 하면은 이거 다 못 받고 남은 만큼만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하면 입찰할 때 보증금을 내거든요. 그 보증금이 몰수되고 나눠주는 돈에 그 보증금을 더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후손인 채권자가 돈을 더 받고 싶어서 항고를 한 겁니다. 이게 판례가 2009마 2252 판례인데요. 최고가 매수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불허가 사유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판결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결정 내리는 건 이미 한번 비슷한 판례가 있으면 보통은 그걸 따르는 편입니다. 그걸 뒤집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별도로 뭔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영 하나 더 썼다고 매각 불허가 내려지는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찰가 쓰실 때 절대로 이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영 하나 덜 쓴 게 낫습니다. 최저가 미만으로 써서 무효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사례는 사건 개찰하는데 입찰자가 한 명인 겁니다. 아무도 입찰 안 한 거죠. 법원에서 개찰할 때 이렇게 앞에서 불러주시거든요. 다음은 사건 번호 2025 타경 땡땡땡땡땡 하면서 단독 입찰입니다. 입찰자 땡땡땡씨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독 입찰이면 느낌이 좀 쎄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물건은요. 당연히 경쟁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혼자 거기 앞에 나가 있으면 안 그래도 긴장되고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실수했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입찰자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길래 한번 찾아봤어요. 괜찮아 보이는 아파트였고, 보통이면 입찰자 수가 한 10명은 충분히 넘을 것 같은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왜 단독 입찰이지 하고 보니까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고 배당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긴 했는데 정해진 기한을 지나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러면 배당을 아예 못 받습니다. 근데 대항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낙찰자가 이분의 전세 보증금은 물려줘야 하는 거고요. 이분은 지금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조금 싼 가격에 사면서 전세 보증금까지 물려줘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요. 요즘 웬만한 경매 정보지에는 이런 부분이 표시가 돼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이게 얼핏 보면 괜찮구나 생각하기 쉽거든요. 배당 요구에 신청했다고 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근데 이걸 자칫하면 보증금을 안 물어줘도 된다고 착각하고 입찰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사례처럼 단독 낙찰 받아버리는 아찔한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잔금 미납하고 보증금 몰수되고 나중에 보증금 20%로 몰라서 다시 나오는 그런 물건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특이사항 있는 물건이라면 입찰 전에 꼭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폐찰에서 입찰 봉투째로 돌려받았는데 안에 보증금이 없던 사례입니다. 우리가 입찰할 때 이렇게 생긴 입찰 봉투에다가 입찰표랑 보증금이랑 이렇게 담아서 제출을 하는데요. 폐찰하면 법안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곳은 그냥 이 봉투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내가 원래 넣었던 보증금도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몇 천만 원짜리 보증금이 없어진 거예요. 아찔하죠. 평소에 잘 만져볼 일도 없는 거금을 수표로 현금으로 뽑아서 제출했는데 그 수표가 없어진 겁니다. 법정에서 그날도 한창 사건들 경매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앞에 나가서 엄청 막 흥분한 상태로 막 따지시는 겁니다. 본인 폐찰하고 봉투 돌려받았는데 안에 보증금이 없다고요. 근데 사실 이러면 법원 직원분들도 패닉이십니다. 이게 본인 실수로 보증금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입찰봉투 정리하다가 진짜로 빠진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앞에서 흥분된 상태로 막 따지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두 개 물건에 입찰했었는데 입찰하면서 막 정신없으니까 입찰봉투 하나에다가 보증금을 두 개 다 넣었던 거예요. 이게 법원분들도 개찰할 때 입찰표만 보고 그냥 최고가 매수인이 아니면 안에 서류들을 다 검증하진 않거든요. 뭐 미비한지 아닌지 이런 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폐찰했으니까 그대로 돌려주고 그만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찰한 사건 입찰표 돌려주실 때 그냥 다른 분들처럼 입찰표만 빼고 돌려드렸는데 거기에 입찰 보증금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다행히 이런 경우는 보증금을 찾을 수 있긴 한데요. 안 그래도 정신없고 낯선 법원에서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진짜 아찔합니다. 보증금 없어진다는 생각만 하면. 그리고 참고로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라는 마인드로 입찰하시는 건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받아도 괜찮은 상황에서만 두 개 동시에 입찰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부동산 같은 건 취득하는 개수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지고 대출 가능 여부도 달라지니까 폐찰 많이 해서 진짜 열받는다고 오늘 꼭 하나는 걸려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홧김에 두 개 한꺼번에 입찰했다가 두 개 다 낙찰 받으면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인생 완전 헬모드 돼. 마지막은 꽤 자주 보이는 사례인데요. 입찰 서류 미비로 낙찰 받았다가 2등한테 뺏기시는 분들입니다. 대리 입찰로 입찰하시는데 인감증명서를 누락하시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입찰하셨는데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한참 사건 개찰하다가 갑자기 막 서로 얘기하시면서 앞에서 웅성웅성 하십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더라고요. 보통 이제 최고가 매수인을 호명했다가 잠깐 얘기하시더니 어떤 서류가 미비한 관계로 땡땡땡님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신 땡땡땡님이 최고가 매수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 2등이셨던 분은 막 실망하고 아쉬워하고 보증금 받아야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 엔돌핀이 터지겠죠. 한 번은 원래 1등이신 분이 실수하셔가지고 무효되고 법정 앞에서 이렇게 막 허탈해하고 서 있는데 2등이신 분이 그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쌩하고 밀치면서 그 앞으로 보증금 영수증 받으러 가시더라고요. 이게 참 아파트 같은 경쟁자 많은 물건이면 더 좀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낙찰받기도 힘든데 근데 원래 1등이셨던 분은 안타깝지만 이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쩌겠어요. 자기 실수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행운의 2등이 되실지언정 허탈한 1등이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입찰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경매하러 법원 다니면서 직접 보았던 법원에서 생긴 아찔한 사고들 말씀드렸습니다. 경매 사고는 큰 실수가 아니라 사소한 확인 하나에서 발생합니다. 긴장되고 낯선 공간에서 하는 입찰인 만큼 마지막까지 내가 혹시 놓친 건 없는지 괜히 서두르진 않았는지 한 번만 더 차분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 기분 좋은 낙찰로 이어져서 가까운 분들과 웃으면서 축하를 나누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